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변신, 시고르사 등 센세이션한 작품으로 문단을 뒤흔들었던 작가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출생지나 국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카프카는 체코인이면서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고, 그가 자란 프라하는 다민족과 다문화가 얽힌 복잡한 정체성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감각과 싸워야 했습니다. 체코인들 사이에서는 독일어를 쓴다는 이유로 이질적이었고,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했으며,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전통적인 종교 생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받았습니다. 그는 유년기부터 매우 예민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인물이었고, 카프카는 아버지의 기대와 강압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점점 지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프라하의 독일계 고등학교를 거쳐 카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은 문학과 철학, 그리고 글쓰기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프라하의 노동자 사고 보험공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꼼꼼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몰두했던 시간은 밤마다 조용히 외롭게 글을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명확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법률 문서를 정리하고 사람들과 업무를 처리하며 살아가는 사회인, 밤에는 어둠 속에서 내면의 혼란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마주하는 작가로 살아갔습니다. 이 이중적인 삶은 카프카에게 지속적인 긴장과 소외를 안겨주었고, 그 긴장은 그의 작품 전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는 폐결핵이라는 병을 안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병약한 몸과 불안정한 심리를 자신의 문장 안에 깊이 새겨 넣었고, 그 고통을 글로 정제해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의 문장에서 불안한 시대, 고립된 인간의 초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몇 번의 약혼과 파혼을 겪으며 사랑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불안과 회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을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의 복잡함과 결핍 역시 문장 속에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생전에 출간된 책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죽기 전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남긴 유언은 유명합니다. 내 모든 원고를 태워버려 줘. 하지만 브로트는 그 유언을 따르지 않고 변신, 심판, 성 등 그의 미완성 원고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카프카라는 이름을 문학과 철학, 그리고 인간 존재의 깊이를 사유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카프카는 1924년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회적 역할 속에서의 자신, 그리고 글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공간은 글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변신이라는 작품, 문학사에서 가장 강렬한 첫 문장으로 자주 회자됩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한 문장만으로 카프카는 현실과 환상, 일상과 악몽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고된 영업일을 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에 벌레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과 대화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작품의 놀라운 점은 그레고르의 갑작스러운 변신이 단순히 외형적인 충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카프카는 인간 존재의 소외와 불필요함, 그리고 쓸모가 사라진 존재에 대한 사회의 냉정한 반응을 차가운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변신 이후 가족의 태도는 점점 바뀌어 갑니다. 처음엔 걱정하던 가족은 그가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서서히 그를 방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그 방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소외되고 배제된 자에게 허용된 사회적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는 그레고르가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의 행복을 빌며 조용히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대목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원했던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지워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카프카는 이 작품에서 인간의 존엄이 오직 기능과 효용으로만 평가받는 현대 사회의 잔혹함을 드러냅니다.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그를 향한 가족의 무관심과 혐오가 더 큰 공포를 줍니다. 그의 여동생조차도 처음엔 형을 돌보려 애쓰지만 점차 혐오와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이런 존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은 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무관심이 한 인간을 벌레로 만든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카프카는 변신을 통해 단지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회에서 밀어내고 그 존재를 지워버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한때는 익숙했던 세상이 낯설어지기도 하고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카프카의 글은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소외를 절묘하게 포착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 문은 처음부터 그를 위해 열려 있었던 문이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겪는 막막함과 두려움, 그 문은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른다고요. 카프카는 병약했고 결핵으로 인해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원고를 불태워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막스 브로트는 그 유언을 따르지 않았고 우리는 오늘날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삶의 무게가 점점 커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마음의 침묵은 깊어집니다. 카프카는 그런 침묵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은 그 물음 앞에서 잠시 멈춰 서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